요 페이지는 일단은 여기 10쪽 한번 펴볼까? 일단은 앞부분은 그래도 한번 한 기억이 있으니까 빨리 넘어갈 거야. 자, 일단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던가 그러진 않아. 어떻게 되냐면 당식을 다루는데 그 식이 좀 더 복잡해져. 근데 복잡해지는 방식이 두 가지밖에 없어. 밑에 종류가 다양해지거나 뭐 x에 대한 1차식이 아니라 이제 x, y, z 등장하는 거지. 그 다음에 문자의 차수가 높아지는 거야. 맞지? 그 두 가지 방향으로 혹은 그 둘 모두가 적용됨으로써 난이도가 올라가. 맞지? 네. 근데 있잖아, 우리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쌤은 애들한테 딱 이렇게 말해. 동그라미와 세모를 동시에 그리려 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x와 y가 있다고 해서 x와 y를 동시에 고려하지 말라는 거야. 너 1참수, 2참수 배웠던 기억 있지? 네. 맞지? 그게 뭐야? x가 결정되면 따라 정해지는 y 그 관계를 우리는 함수 관계라고 하잖아. 네. 맞지? 여기도 중요한 게 뭐냐면 x와 y, z에 대한 다양한 식이 등장하더라도 너는 한 문자만을 주인공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이제 너한테 x, y 더하기 2x 플러스 z제곱 x 이렇게 있잖아. 네. 원래는 이제 이게 다 다른 항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볼까? 이거 x에 대한 식으로 보자. 그러면 y와 2와 z제곱은 개수입니다. 중학교 때는 더 이상 정리 안 됐던 식이 고등학교의 관점으로서는 이렇게 개수 정리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앞으로 쌤이랑 수업하다 보면 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거야. 개수 정리 대신에 돗자리를 깐다라는 말을 많이 쓸 거거든. 돗자리를 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쌤이 일단은 식을 무작위로 그냥 이렇게 적을게. 네. 자, 이렇게 있어. 네. 좀 삐뚤어져 있긴 한데. 자, 뭐 다양한 세계분 체중류 문자가 있어. 쌤이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보잖아. 네. 그러면 x에 대한 2차식이잖아. 네. x에 대한 2차식이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항은 몇 종류일까? 세 개? 세 종류지. 그치. 너무 잘했어. 맞지? 왜냐? 2창, 1창, 네. 상수항. 그래서 쌤이 이 방법을 돗자리를 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이걸 보면서 2는 첫 번째로 y 두 번째. 첫 번째. 왜냐면 제곱이잖아. 2는 두 번째. 네. y 더하기 z는 상수항 상수항 자리로 보낸 거지. 맞지? 앞으로 쌤이 자, 너가 있잖아. 이 단원뿐만 아니라 너가 하게 되는 모든 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개수 정리, 돗자리를 까는 개념이 정말 중요할 거야. 맞지?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 본격적으로. 자, 다항식에서 사용하는 용어야 뭐 항, 개수, 단항식, 다항식, 차수, 동량 뭐 당연히 똑같아. 근데 동량이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과 좀 다르다라는 거야. 원래는 얘는 동량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뭐다? x 제곱항이 다르고 보는 거야. 맞지? 자, 보기와 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5, 3x, x제곱 뭐 하나, 둘, 셋, 넷, 네 개씩이 있어. 네. 맞지?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뭐야? 이런 여러 가지 문자가 섞여 있는 녀석들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본다? 그냥 하나를 주인공으로 삼고 그 녀석을 중심으로 배열한다라는 거야. 맞지?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x에 대한 식으로 세웠어. 네. 근데 그러면 이제 y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할 수 있잖아. y는 개수입니다. 상수 취급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y를 우리는 미정계수라고 해. 개수인데 뭐야? 문자인 걸 미정계수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네. 자, 다항식의 정리. 그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네. 내가 만약에 x에 대해서 딱 정리하려고 해. 그러면 그 정리 방법에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있거든? 네. 내림차순이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갈수록 차수가 내려가게 배열이 된다라는 형태인 거야. 맞지? 오름차순은 뭐겠어? 갈수록 차수가 올라간다겠지? 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많이 쓰일까? 내림 차수. 내림차순이 많이 쓰이지. 왜냐면 개수보다는 차수가 좀 더 그 식에 끼치는 파괴력이 커. 물론 그 문자 값이 2분의 1, 뭐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문자가 가는 힘이 약해지겠지만 맞지? 일반적으로 뭐야? 높은 차수가 좀 더 훨씬 큰 영향력을 그 식에 발휘하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 배치를 하는 거야. 맞지? 네. 이렇게 무작위로 되어 있는데 맞지? 원래는 이 중학생의 관점으로는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동량이 없거든. 근데 고등학교의 관점으로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바라보고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하면
x제곱과 x와 상수항, 쌤은 상수항 y더라도 이렇게 묶어줍니다. 알았지? 쌤의 약간 버릇이야. 근데 굉장히 추천합니다. 당시에 더 쌤과 뺄쌤 이미 쌤이 했어. 이제 뭐야, 너가 이제 뭐 개수 정리를 하는 거지. 맞지? 이렇게 A와 B에 대한 연산의 결과를 물어보잖아. 맞지? 뭐 솔직히 별거 없어. 그냥 정직하게 x A 뭐 1번 같은 경우는 바로 명심해. 네. 2창, 1창, 상수항 3번 계산한다라고 접근해야 돼. 맞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한 문제가 아니라 뭐야? 자잘한 세 문제인 거야. A-2B 그러면 나중에 숙련되면 쌤은 이렇게 말해. A-2B면 3-2 x제곱 네. 1 플러스 2 3x 네. 2 플러스 6 8 네. 이렇게 가라고 추구합니다. 근데 뭐 근데 좀 불안해서 그냥 이걸 좀 이렇게 적어서 해야 하고 싶은데요. 상관없어. 그 대신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적어. -2 분배하는 건 할 수 있잖아. 네. 맞지? 왜냐면 시험 때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오거든. 괜히 암산이나 이런 거 시도했다가 한 문제 틀리는 거보다는 한 30초 정도 더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맞추는 게 더 낫습니다. 맞지? 근데 그거는 이게 메인일 때. 앞으로 쌤이랑 이제 고등학교 풀이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아마 있을 거냐면 쌤이 흔히 말하는 잡계산이라고 하는 계산이 있어. 뭐 예를 들어 정수끼리 더하고 빼는 거. 맞지? 근데 이제 나눗셈이 엮여 있으면 셈도 적어. 근데 단순한 정수에 덧셈, 뺄셈, 곱셈까지 연산이라면 쌤은 그걸 암산으로 처리합니다. 맞지? 왜냐면 풀이를 쓰는 데 있어서 피로도는 분명히 존재해. 맞잖아.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5줄을 썼어. 그러면 분명히 머리가 소모가 되고, 그리고 시험이란 무엇이야?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맞추는 거거든. 맞지? 쌤 고등학교 강의하면서 어떻게 항상 말하냐면 킬러 문항들은 사실상 왜 존재하느냐? 보고 피해라고 있는 거다. 가성비 안 나온다. 버려라. 진짜 이렇게 말하거든. 그거 버려도 1등급 나온다.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학 충분히 갈 수 있다. 의대만 아니라면. 완전 최상위 서울대 그런 쪽을 목표로 한다면 그런 걸 잡고, 그러면 이제 쌤이 물론 맞춰서 도와주겠지. 근데 그런 문제들은 가성비가 안 나와. 특히 있잖아. 중학교는 서술형이라고 해봤자 배절혈로 안 높았을 거야. 근데 고등학교는 요즘 어떤 추세냐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 서술형이 4문제로 거의 고정이야. 예전에는 해화여고나 이런 학교들은 서답형 문제가 단답형 5, 서술형 4 해서 9문제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배점이 좀 고만고만했어. 근데 4문제가 30점을 차지해. 고정이야. 그러면 한 문제당 요즘 많이 하는 추세가 6, 7, 8, 9점을 쳐먹어. 맞지? 네. 근데 객관식은 있잖아. 아무리 어려워도 배점이 5점을 안 넘어. 왜? 찍어서 맞추거든. 그래서 가성비가 안 나와. 객관식 어려운 문제들은.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야? 쉬워 보이는 탄데 알고 보니까 어려운 애들. 고난이도를 문제 푸는 목적은 물론 풀었으면 하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가장 큰 목적은 알고 피하는 거야. 오케이? 뭐 일단 뭐 수업 일단은 뭐 계속 좀 진행 한번 해볼게. 뭐 이거는 차차 쌤이랑 이제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더 얘기를 해볼 얘기고. 그 다음에 당시의 덧셈에 대한 성질, 교환 및 결합, 뭐 여기까지는 뭐 솔직히 별로 할 게 없어. 맞지? 네. 그러면 이제 너가 문제를 좀, 우리가 연휴가 좀 길잖아. 네. 좀 제법 풀어와야 됩니다. 알았지? 네. 요거까지 하면 우리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으니까 13쪽은 너가 풀어오세요. 네. 알았지? 할 수 있을 거야. 네. 뒤에 답지 있으니까, 참고로 쌤이 숙제 내주면, 쌤은 고등학교 숙제는 어떻게 내주냐면 풀고 채점하고 고칠 수 있는 거 고쳐오는 것까지가 숙제야. 왜냐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 고등학교는. 답 부르고 고치는 시간 주고 풀이하면 고등학교 수업 진행 못해. 알았지? 그 다음에 14번 한번 가볼게. 당시의 곱셈이야. 뭐 지수 법칙은 뭐 이번 시험 범위였을 테니까 쌩쌩할 테니까 좀 넘어갈게. 맞지? 당식의 곱셈. 자, 당식의 곱셈에서 쌤이 말하는 걸 잘 기억해. 쌤은 항상 이렇게 말해. 전개는 선택이다. 알았니? 전개는 왜 선택이냐면, 자 지금 보면, 자 페이지 14쪽 중간에 있는 예시를 한번 좀 볼게. 여기는 예제 이거야. 네. 자 일단은 쌤은 항상 보면 이렇게 말해. 일단 어떤 문자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온지를 한번 정해라. x에 대한 3차식이 나오지. 자 전개는 반드시 어떤 규칙이 있냐면, 내가 얘를 전개를 할 때 6번의 분배가 일어나는 거 알겠나? 네. 맞지? 6번의 분배 맞지? 네. 근데 전개는 이런 선택이 있어. 반드시 한 개의 식에서 하나의 항이 선택되어 곱해진다.
그래서 쌤이 전개는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야. 맞지? 그럼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냐면 얘를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x에 대한 3차식이 나오겠지. 맞지? 그러면 일단은 쌤이 이렇게 말해. 최고차항과 상수항은 빨리 먹고 들어가라. 왜냐면 최고차항과 상수항은 경우의 수가 이 쌍과 최고 상수항 이거 말고는 없어. 맞지? 그러면 이제 뭐야 2차항과 1차항을 돗자리를 깔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숫자인데 그냥 바로 적으면 안 되나요? 맞아. 근데 나중에 이제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막 ax 더하기 b 미정계수가 들어갈 거거든. 그럴 때는 이러한 돗자리 까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럼 난 이제 2차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2차항은 요 녀석과 얘를 선택한 2, 그다음에 1과 2를 선택한 1, 3x 제곱. 네. 1차항은 뭐야? 3, 2, 5x가 된다는 거야. 알았지? 쌤은 차라리 덧셈 3a 더하기 b는 다 적지만 요거는 적지 말라고 해. 오케이? 네. 이것들도 뭐 근데 여러 문자가 섞여 있는데요. 이거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럼 x에 대한 3차식일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럼 가는 거야. 일단은 최고차항 2x 3승과 상수항 마이너스 3y 제곱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우리는 x 제곱항과 x항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x 두 개만 만들어지는 거 보는 거야. 마이너스 3y 맞지? 네. 그 다음에 또 요거 두 개 선택하면 뭐야? 또 마이너스 3y네. 요거 두 개 하면 마이너스 6y네. 네. 그러면 마이너스 6y니까 뭐 얘는 서로 계산이 되니까 마이너스 9y라고 할까? 네. 뭐 얘는 선택하면 절대 안 되지. 네. 그럼 x에 대한 1차항은 얘 선택하면 못 만들잖아. 얘 자체로 2차니까 얘랑 얘를 선택할 수 있겠지. 9y 플러스 2y 걔 때문에 11y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 x항 이렇게 선택하면 9y 제곱 9y 제곱이네.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다. 9y 제곱 더하기 2y가 되겠지. 오케이? 네. 이건 9y 3 이건 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다항식 곱셈 뭐 교환 결합 분배 법칙 뭐 당연한 얘기지. 뭐 일단 했던 내용들은 좀 빨리 넘어갈게.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 근데 16쪽은 쌤이 좀 봐줄게. 알았지? 자, 전개는 선택이야. 자, 10번을 쌤이 한번 볼게. 자, 얘를 전개했을 때 x 4승과 5승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잖아. 네. 전개는 뭐다? 선택이다. 맞지? 그러면 쌤 풀이를 항상 쌤은 어떻게 풀이를 적냐면 왼쪽 구석 상단에서 시작해서 번호를 측정하면서 합니다. 알았지? 이거 쌤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개념보다는 이걸 먼저 배워갔으면 항상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4창을 만들 거야. 네. 그러면 여기서 제곱이니까 두 번 선택하는 거지. 두 번 선택해서 4창을 만들면 돼. 어떤 방법이 있어? 일단 얘 선택하면 안 되지. 네. x 3승 선택할 수 있지. 네. 그러면 뭐야? 일단은 개수만 적어. 어떻게 적냐면 쌤은 이렇게 해. 차수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적어. 일단 1차항과 3차항을 곱한 풀이와 2차항을 두 번 선택해도 되지. 네. 그럼 1차항과 3차항을 선택하면 이 개수의 곱이 뭐가 나와? 1이 나오지. 네. 맞지?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x와 x 3승을 해도 되고 x 3승과 x를 선택해도 되지. 다른 과정이지만 같은 결론이 나타나지. 네. 그래서 얘를 그냥 곱하기 2로 하는 거야. 제곱항 두 번 선택하면 어떤 개수가 나오겠어? T6은? 네. 뭐가 나오겠어? 그렇지, 9가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뭐야? 다르게 선택한 게 없지. 과정도 똑같고 계산도 똑같으니까 과정이 똑같잖아. 네. 그러면 얘는 그냥 그 자체만이 되고 답은 11이 되는 거야. A는. 그 다음에 X의 5승을 한번 볼까? X의 5승. 그럼 이제 5승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5승은 뭐야? 2승과 3승 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 네. 근데 2승과 3승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3이지. 네. 근데 얘는 바꿀 수 있지. 네. 몇 배? 9. 2배를 해줘야지. 맞지? 네. 이 대수가 2배가 있다라는 거야. 왜 2배가 되냐면 잘 봐. 쌤이 또 뭐 직접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게 또 제일 확실하겠지. 쌤이 처음에 너한테 선보였던 건 이거야. 얘와 얘를 선택했을 때. 근데 그 과정이 이렇게 선택해도 되잖아. 맞지? 그래서 2배야. 제곱이 아니라. 네. 알았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 그러면 A 빼기 B는 17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x제곱 원하면 얘는 완전 제곱이 아니니까 따로 봐야지.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가 x제곱도 마찬가지겠지. 자, 12번은 이게 무슨 말이냐?
혹시 12번 무슨 말인지 들어본 적 있을까? 한번 문제 읽어볼래? 시간 줄 테니까. 이거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랑 x의 개수, x 제곱의 개수, x 제곱의 개수 이런 거 다 합했을 때 중앙이 마이너스 18. 그치? 혹시 오케이 문제 파악은 제대로 됐어. 맞지? 근데 이게 혹시 뭘 의미하는지 배운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는지 그걸 한번 좀 쌤 묻고 싶어. 근데 이건 기억 안 나면 뭔 소린지 모르겠다라면 그냥 모르는 거야. 왜냐면 이건 모르면 몰라.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얘를 전개하잖아. 3차식이 나오겠지. 네. 쌤이 얘를 그냥 fx라고 할게. 네. 그러면 얘를 a3x3승 a2x2승 a1x 그다음에 a0 이래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아 네. 이거 정리하면 다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차식이 나오고 그 각계수들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아, 네. 그러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사실상 이거 아니야? 네. 근데 이거 이 말인 거 이해되겠나? 네. x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네. 앞으로 너한테 그 다음 식의 모든 개수와 상수항까지 포함한 합을 물어보면 1을 대입했을 때 식의 값이라고 받아들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뭐야? x에 1을 대입해 주는 거야. x에 1을 대입하면 이 식 뭐가 될까? 2가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천천히 대입해 볼까? 자, 불러볼까? 1 빼기 k 빼기 4k 근데 k 빼기 4k는 바로 마이너스 5k 그렇지. 얘가 바로 뭐다?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8이 되는 존재니까 얘는 마이너스 9겠지. 네. 1에서 빼서 마이너스 9가 되는 존재니까 얘는 마이너스 10이겠지. 네. 그러면 k는 2겠지. 쌤은 1차 방정식을 이렇게 풀어. 이항하고 물론 그렇게 해도 돼. 개수 나누고 이항하고. 근데 쌤은 이렇게 봐. 다시 보여줄게.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8이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9겠네? 근데 1에서 빼서 마이너스 9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0이겠네? 근데 마이너스 5k가 마이너스 10이네? k는 이겠네. 이거 틀릴 확률 높지 않나요? 맞아. 이게 분명히 확실한 거는 그냥 적는 거보다는 뭐다? 오답 확률이 있어. 높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걸 행해야 이런 것까지 다 적고 가면 너 제한시간에 뭐 풀어. 맞지? 이번에 쌤이 너 원내고사 이제 입학 테스트 시험 친 거랑 봤거든? 네. 어떤 느낌을 세게 받았냐면 혹시 전에 다니던 학원에서 약간 좀 자습 형태로 많이 했어? 아니면 다 좀 개인 코칭? 자습 형태가 많았어요. 왜냐면 혼자 한 티가 좀 많이 나더라. 도형에서 그 변 이런 거 다 적고 체계적으로 한 느낌이 좀 못 받았거든? 네. 맞지? 그래서 쌤은 솔직하게 말할게. 너를 한번 원어비 해보고 PT반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 시험 현장만 보고. 왜냐면 야생의 날것의 냄새가 좀 많이 났거든.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 왜냐면 실력적인 게 아니라 지금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좀 좋게 생각했거든 쌤은.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워너비나 이런 시수들은 늘어나면 이제 금액적인 부담이 될 건데 쌤이 그냥 더 해줄 수 있으니까. 네. 알았지? 너가 열심히만 하면 그냥 몰래 학원 몰래 그냥 쌤이랑 만나서 할 수도 있어. 알았지? 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반이 좀 잘해. 민준이 알고 있지? 네. 걔가 머리가 좀 좋거든. 근데 이제 나머지 애들도 좀 굉장히 좀 그 반 분위기 굉장히 마음에 들 거야. 일단 쌤이 그 반 수업 영상도 다 했을 거거든. 처음 고등 수학 들어갔을 때부터 영상이 다 있어. 그 링크 다 쏴줄게 재생목록. 그거 보고 해도 되고. 네. 일단은 너는 솔직히 재송 중에서 80몇 점이 나온 건 좀 사고야. 맞지? 재송 중은 틀리면 안 돼 학교 시험에. 재송 중 80점이면 고등학교 가면 한 30점이라고 보면 돼. 진짜로. 근데 그래서 쌤이 처음에 망설였는데 보니까 네. 뭐 사고가 있었나 봐. 맞아요. 본 실력이 본 실력은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세 번이나 한 거 진짜 사고했어요. 맞지. 그렇게 이렇게. 그게 이제 실수를 왜 했냐 정리가 안 됐어 그래. 맞지. 너 시험지 그 입학 테스트 시험지 내가 봤어. 그냥 보자마자 그냥 제일 먼저 한 말이 풀이 진짜 개판이다. 풀이 이거 안 잡고 지금까지 풀이 안 잡히고 이거 뭐였지 이 생각만 했어 솔직히. 네. 풀이가 진짜 엉망이다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근데 뭐 어쩔 수 있나. 이제 쌤이랑 잡아야지. 쌤 풀이 적는 거 잠깐 보여주면 네. 쌤은 문제 풀 때 항상 이렇게 풀어.
번호 왼쪽 구석 상단에서 시작해갖고 번호 매기는 거 보여? 네. 수업 시간 때도 혼자 풀 때도 이거 혼자 푸는 적이고 수업 흔적도 알고 인근 기출 센텀고 기출 푸는 적이야 이게. 정리를 다 한다고. 왜냐면 정리를 왜 하는지 알아? 다시 검사하러 돌아올 너를 위해서야. 다른 사람 위해서 아니야. 너를 위해서야. 너 계산 실수 검사했으면 과연 그게 했을까? 근데 있잖아 이렇게 흔적을 안 남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검산이 아니라 새로 푸는 거야. 흔적을 남겨야 돼. 알았지? 네. 자 그럼 이제 곱셈공식 한번 가볼게. 아마 이거 곱셈공식 본 적은 있지? 네. 그때 아마 압도당했을 거야. 맞지? 네. 그냥 그 전에서는 어떻게 했어? 그냥 다 외우라고 했어? 네. 그냥 공식에다 적고 그 테스트 한번 하고. 그냥 뭐 원리 이런 거 없이? 아 그럼 안 외워줘. 이거 원리가 있거든? 네. 잘 봐. 그 원리는 전개는 선택이다. 이거에서 끝나. 잘 봐. 쌤이 어떻게 하냐면 자 1번 전개는 선택이지. 네. 자 뭐야 이거 두 번 선택하는 거지. 네. A 두 번, B 두 번 했을 때 제곱이 나오는 거야. 근데 다른 걸 다른 걸 선택하면 뭐야? 2배.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잖아. 제곱이니까. 그래 2AB인 거야. 자 2번. 이런 거를 우리는 켤레 관계라고 해. 켤레 관계 어떤 느낌이냐면 뭐야? 다 똑같은데 하나의 항의 부호만 다른 걸 켤레 관계라고 하거든. 그 켤레가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신발 보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엄지발가락에 의한 방향만 좀 다르지. 얘도 마찬가지야. 다 똑같은데 숫자 하나의 방향만 달라서 켤레 관계라고 하는 거야. 켤레 관계는 명심해. 합과 차와 곱이 간단해. 네. 켤레 관계는 더하면 같은 게 2배 2a, 빼면 다른 게 2배 2b, 곱하면 같은 거 제곱 빼기 다른 거 제곱이야. 이거를 그냥 무작정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이런 인간들이 있는데 안 돼. 잘 봐. 쌤이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 1-2x가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가 있잖아. 네. 이래도 답을 이래 적는다니까. 아니야. 4x 제곱 빼기 그렇지. 중요한 건 뭐야? 같은 거 제곱 빼기 다른 거 제곱이란 거야. 그냥 무작정 그냥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이렇게 기억해버리니까 이제 안 된다라는 거야. 3번, 4번은 그냥 뭐냐면 그냥 정계는 선택인 거야. 뭐야? 이차항이잖아. 일단 x제곱 ab 만들어.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엮어서 a 더하기 bx. 얘도 이렇게 엮어서 ad 더하기 bcx인 거야. 맞지? 네. 쌤은 이 테스트 안 봐. 차라리 문제를 던져주면서 하지. 근데 공식은 외워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당식을 전개하라 해놓고 곱셈공식 a 더하기 b 상승 이따구로 문제 안 내. 근데 곱셈공식 변형은 그렇게 내. 너 중학교 3학년 문제 풀었던 기억이 뭐 아마 잘 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자세히 생각해보면 아 중학교는 그럴 수는 있겠는데 다음 식을 전개하라 해서 x 더하기 y가 들어가 있는 꼬라지를 본 적이 있어? 아마 거의 없을 거야 진짜 기초연산이 아니면. 근데 x 더하기 y가 뭐? xy가 무엇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물어봐라. 그건 오히려 변형이 하나도 안 되지. 곱셈공식 변형을 위해서 이걸 외워야 돼. 알았지? 곱셈공식 변형도 나중에 쌤이 한 번에 다 정리해 줄 거야. 자, 그 다음에 잘 봐. 외워야 되는 거는 있잖아. 자, 너도 여기 책에 표시 한번 해봐. 8번, 9번, 10번만 외우면 돼. 얘는 원리 외울 시간에 그냥 외우면 돼. 네. 왜냐면 8번, 9번, 10번은 실제로 변형이 많이 안 돼. 근데 5번, 6번, 7번은 얘는 그냥 이 형태로 외우잖아. 네. 못 풀어. 못 푼다니까? 말짱 꽝이요. 자, 그럼 잘 봐. 5번 어떻게 하냐면 전개는 뭐다? 전개는 뭐다? 그냥 선택이다. 선택, 네. 선택이다. 자, 이거 몇 차씩 나와? 3차씩. x 3승 a, b, c 먼저 만들어. 자, 그럼 잘 봐. 2창을 만들 건데 네. 2창을 만들려면 x를 반드시 몇 번 선택해야 돼? 2번. 그러면 남은 선택지는 반드시 상수항을 선택해야 되겠지. 네. 그러면 그 선택이 C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도 있지.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그걸로 응용하면 1차항은 X를 한 번 선택해야 되겠지. 네. 그럼 남은 선택지를 상수를 묶어서 선택해야 안 되겠나? 네. 그래서 A, B, B, C, A, C, X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이것도 봐봐. 전개는 선택이지. 같은 걸 2번 선택하면 나오겠지. 네. 근데 다른 걸 선택하면 제곱이니까 2배를 해줘야 돼. 얘도 2의 곱에 2배, 2의 곱에 2배 이렇게 가야 된다. 알았지? 네. 자 이거 전개 이거 몇 번 선택하는 거야 얘는? 3번. 3번 선택하는 거지. A 3번, B 3번 선택하면 나오겠지? 네. 근데 잘 봐. A 2번, B 1번 선택하잖아. 네. 근데 A 2번을 있잖아. A A B, A B A, B A A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 네. 그래서 3배를 세 번. 해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A, B, B도 똑같은 원리로 3번을 선택해 준 거야.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네. 근데 자 이거는 옆에 바로 적자. 6번과 7번은 얘를 이 형태로도 알고 오히려 이 형태가 더 많이 쓰여. 적을래? 볼펜을 할까요? 볼펜으로 적어야지. 연필로 상관없어. 그래서 실제로 이 PT 네가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반 애들도 있잖아. 쌤이랑 이거 테스트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이거 못 외운 애가 없어. 왜냐면 원리를 줘버려가지고. 네. 자, 얘도 일단 쌤 하는 거 보고 적을래? 얘는 그냥 적는데 이 두 녀석이 3AB A 더하기 B인 거 알겠나? 이 두 녀석이 3AB로 묶이고 네. 묶고 남은 형태가 이거 안 되겠나? 네. 그걸 적을까? 요거는 밑에 녀석까지 적을게요. 네. 자, 일단 예쌤이 약간 스포를 한번 해줄게. 네. 곱셈공식 변형이 있잖아. 왜 중요한지 알아? 아니. 곱셈공식 변형은 핵심 이거야. 요건 옆에 잠깐 좀. 곱셈공식 변형까지. 안 되겠다. 이거 사이가 너무 많네. 곱셈공식 변형까지. 일단은 더럽게 긴 해. 혹시 그 패드 있어? 패드? 패드요? 패드. 패드는 없어요. 패드 없어? 네. 그러면 오늘 쌤이랑 쌤 수업하고 잠깐만 그래. 근데 패드 있으면 도움 되긴 해. 왜냐면 쌤이 문제 파일 쏙쏙 보내주면 되거든. 개인적으로 그래서 쌤이 있잖아. 고등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패드를 만약에 너희들이 사면 그 패드 이상으로 내가 뽑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거든. 네. 문제집 파일이나 이런 걸 쌤한테 받을 수도 있고, 맞지? 뭐 프린트나 이런 것들, 맞지? 네. 물론 이제 그 용도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제 그 활용도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일단은 밑에 것도 한번 이어서 해볼게. 얘는 그냥 외워. 8번, 9번, 10번은 어떻게 하냐면, 자 만약에 너한테 항 2개짜리랑 항 3개짜리 곱한다고 해. 네. 그러면 쌤 하는 말을 잘 기억해. A와 B잖아. 네. 근데 뒤에 따라오는 식이 제곱에 둘의 곱에 반대부호, 그 다음에 제곱이 따라 곱해지잖아. 그러면 얘를 그냥 3승 하면 돼. 얘도 똑같아. A 빼기 B 3개짜리 곱하지. 네. 근데 그게 제곱, 곱의 반대, 제곱이잖아. 네. 그냥 3승 하면 된다고. 오케이? 네. 응. 좋았어. 그 다음에 9번도 한번 볼게. 9번은 쌤이 이렇게 말해. 졸라 돼지지. 네. 그래갖고 쌤은 1, 2, 3 돼지 공식이라고. 1, 2, 3 공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1차항들, 2차항들, 3차항이야. 그래서 1, 2, 3 공식이라고. 이거 1차항 아닌가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는 1차항이지. 그냥 통째로 보면 2차항인 거야. 그렇지. 좋네. 근데 다른 걸 곱하면 뺀다. 요것만 기억해. 네. 얘도 그럼 얘는 A, B 그거는 3개니까 3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3배를 뺀다. 조심해야 돼. 근데 있잖아. 곱셈공식 보면 너가 좀 번뜩이는 게 A제곱, B제곱, C제곱, 네. A, B, B, C, A, C,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들은 웬만하면 뭉쳐 다녀. 따로 없어. 이건 따로 있는데 여기 C가 없잖아. 맞지? 네. 얘들은 그냥 있잖아. A, B 더하기 B, C만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거의 얘들은 무조건 한 뭉치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10번이 제일 안 나오는 거긴 한데, 근데 10번 봐봐. 이거 켤레 관계식. 네. 3개짜리 켤레식이야. 근데 이건 막 되는 게 아니야. 2개짜리 켤레 수는 있잖아. 네. 켤레 관계기만 하면 무조건 같은 거 제곱 빼기 다른 거 제곱이야. 근데 얘는 이 관계가 성립해야 돼. 네. 자, 일단은 하나의 식에 대한 켤레식이 있어. 네. 근데 그 켤레에 걸린 녀석의 제곱이 남은 두 녀석의 곱과 같아야 돼. 그러면 얘가 제곱된 게 결론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만약에 너한테 요청하는 식이
제곱항 3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네. 그러면 일단은 얘들의 제곱근을 적어. 맞지? 네. 그 다음에 요 녀석에 대한 켤레 관계의 성립하게만 적으면 돼. 이 마지막 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제일 안 나와. 시험 학교 10개 치면 하나 나올까 말까 해. 네. 근데 몰랐을 때 갖는 리스크가 좀 있어. 오케이? 네. 전개는 선택이 더 나는 거야. 그럼 너한테 만약에 있잖아. 자, 2x-3의 세제곱을 물어보잖아. 그럼 쌤 하는 거 잘 봐. 얘 3창일 거 아니야. 네. 그럼 3창 대 x 먼저 3번 선택해. 그 다음에 x 제곱항 만들게 요 2번 한 번 선택하잖아. 네. 그러면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0이지. 근데 몇 배? 3배를 해줘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36x 제곱. 그 다음에 x항 만들려면 한 번, 두 번이지. 네. 18x의 3배니까 54x. 그 다음에 얘 3번 선택하면 마이너스 17. 한 방에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네. 만약에 너한테 이제 뭐 2x-y에다가 일단은 바로 항 두 개다. 바로 눈 번쩍해야 돼. 2개짜리 3개짜리 곱하잖아. 네. 제곱 곱의 반대 제곱이잖아. 그러면 세제곱 적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얘는 진짜 내 장담하는데 얘 전개하라는 식으로 잘 안 나오고 얘는 곱셈공식 변형에서 거의 나올 거야. 알았지? 그러면 오늘 곱셈공식 변형도 한번 좀 볼게. 오늘은 원래는 쌤이 이렇게 급하게 안 나가. 당식 연산이 제일 길어. 제일 돼지 단원이야. 그리고 너가 이제 좀 봤던 거라서 그 내가 공률 연유가 좀 있어서 그래서 원래 이렇게 막 던져주진 않아. 18쪽도 좀 해와. 네. 알았지? 그 다음에 요것도 좀 한번 해오시면 됩니다. 알았지? 네. 7번, 8번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쌤이 영상 링크 보낼 거거든? 거기에 애들 질의응답이랑 거의 전문항 풀이가 다 있어. 알았지? 네. 일단은 쌤이랑 이제 수업 들어가도 쌤이랑 수업할 때 수업이 모두가 다 녹화가 되고 그걸 다 보면 돼. 그럼 이제 무조건 다 강조는 아니야. 강요는 아닌데 근데 쌤이 제일 생각에 제일 학습 효율 좋은 건 그냥 수업 듣고 영상 빠른 배속을 한 번 더 보는 거야. 물론 그대로 그걸 제대로 행하는 학생은 잘 없어. 20쪽은 쌤이 살짝 봐줄게. 20쪽 살짝 한번 볼게. 20쪽에 요 밑에 있는 문제 4번 한번 볼래? 네. 혹시 이거 눈이 켤레 공식이랑 이건 계산한 거. 이거 어떻게 푸는 문제야? 켤레 공식이 있는 건 알겠는데 네. 근데 이 문제는 혹시 얘가 켤레 쓰는 건 알겠어? 네. 근데 우리의 목표는 얘 전개가 아니잖아. 얘 전체 전개잖아. 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해도 되지. 그러면 항 3개, 항 2개짜리 3개짜리니까 해볼만 하겠지.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야. 자, 이렇게 묶으면 x제곱 더하기 7x가 똑같이 나와서 걔를 치환했던 기억나니? 맞지?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 얘는 얘는 어떻게 해봐야 될까? 이거 마이너스랑 다르다. 근데 3개짜리 켤레 공식 안 되는 거죠? 그렇지. 3개짜리는 하나만 달라야 돼. 그리고 그 하나의 제곱이 남은 2개의 곱이어야 돼. 얘는 절대 안 되지. 네. 그러면 쌤은 어떻게 보냐면 이런 문제가 봐봐. 쌤이 있잖아. 봐봐. 절대값이 같잖아. 그러니까 켤레식인지를 봐. 근데 3개짜리 켤레는 아니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가 같고 누가 다르냐. A가 같아. 네. B와 C가 달라. 맞지? 그러면 같은 애랑 다른 애를 분리를 시켜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분리시키면 커다란 합차가 보이는 거야. 이거 제곱 빼기 다 이거 제곱. 그러면 할 수 있겠지. 얘도 이거 A로 전환해서 가는 거 알겠지? 아니면 물론 이렇게 해야 돼. 뭘 그러고 하고 자빠졌나? 이거 전개는 선택이니까 4창일 거 아니야. 네. x 4승 더하기 6 적어. x 3승부터 만들어보자. 5 10 맞지? 네. x 제곱 마이너스 3 네. 헷갈리면 위에 적어. 그 다음에 25 마이너스 2. 뭘 그렇게 하고 자빠졌냐? 난 이거 치환 안 했나? 본인 이거 하면 안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이렇게 돼. 쌤은 오히려 좋아해. 그렇지. 뭘 치환하고 자빠졌어. 하지만 이런 건 치환해야지. 왜냐면 그러면 이제 쌤이 이렇게 할 수. 이거 정렬 선택이니까 x 4승. 그 다음에 얘 하나씩 선택해서 x 3승. 그 다음에 2개씩 선택한 거 근데 조합수가 좀 많아지지. 경우의 수 단어를 아마 쌤이랑 했으면 쌤한테 이 말을 들어봤을 건데
고려해야 되는 그 종류가 하나 많아지면 난이도가 3배 정도는 됩니다. 얘도 아까 우리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였잖아. 네. 근데 걔 같은 경우에는 뭐야 x 개수 만드는데 a, b, b, c, a, c 간단했어. 근데 4개면 경우수가 겁나 많아져. 6개 됩니다. 2배가 돼. 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야? 이 곱잡고 내 장남한테 곱하기 4개는 무조건 공통수 찾는 이렇게 먹고 사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5x. 맞지? 네. 그렇게 한번 풀어봐.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까? 네.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 이거 정말 달달한 문제죠. 맞지?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은 쌤이 이렇게 말해. 이게 다야. 어떤 수를 문자로 두는지만 제대로 결정하면 무조건 다 풀려. 맞지? 네. 그럼 이제 그에 대한 단서는 쌤이 이렇게 말해. 일단 첫 번째, 지수를 달고 있는 녀석을 문자로 잡아. 혹은 2번처럼 아무도 지수를 안 달고 있어. 그럼 이렇게 말해. 그들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제곱해도 쉬운 수를 잡아라.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x로 잡아야 될까? 100. 그렇지. 왜냐면 99, 100 빼기 1. 많은 100 제곱 더하기 1 아이가. 네. 근본도 되면서 거듭 제곱에도 쉽잖아. 맞지? 그럼 이거 쌤 한번 볼까? 자,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아이가. 이거 보이나? 제곱 곱의 반대. 네. 맞지? 그럼 쌤이 뭐라고 했어? 그냥 3승 하라고 했지. 네. 100의 3승이니까 뭐야? 그 100만이지. 네. 공 7개 기준으로 1000만이야. 이거 알면 은근히 도움이 돼. 쌤 학생 때 1000만 원 가지면 기분 좋지 이짓거리 하면서 막 알려줬었는데 그냥 공 7개 기준으로 1000만이야. 알았지? 네. 그러면 얘는 뭐야? 999만 9,999가 되겠지. 999만 9,999가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1000만 빼기 1이잖아. 네. 나 100만 빼기 1이니까. 맞지? 공이 6개지 이거는. 네. 자, 얘는 이게 합차가 굉장히 절실해. 합차 있으면 참 좋아. 네. 그럼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지. 합차 뭐야? 편례수를 곱해줘. 근데 이거 1이잖아. 네. 곱해도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문제가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고민해. 아니 4 빼기 2가 2잖아요. 그럼 1을 나눠주면 되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곱해주면 얘 제곱 빼기 제곱 4승 빼기 4승 8승 빼기 8승 16승 빼기 16승이 답이 되는 거야. 물론 이런 거 계산하라고 하면 미친 사람이죠. 오케이? 18번이나 그 다음에 19번. 자, 19번은 어떻게 해야 되냐? A 3승의 각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시오. 자, 누구를 x로 잡아야 될까? A. 이 전부 다 합했던 19. 자, 이 문제를 쌤이랑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199가 이미 문자 아닌가요? 그렇지. 근데 오케이, 그럼 얘는 199의 3승. 아까 쌤이 말했지. 일단 지수가 달리는 애가 x 우선이다.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이거 200 마이너스 1로 봐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 이거 200 마이너스 1이지. 맞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200을 x로 보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 앞에 3번 선택하면 x 3승, 2번에 한 번 하면 마이너스 3 3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3x 마이너스 1. 200의 세제곱이니까 맞지? 800만이겠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그 다음에 200의 4승이니까 뭐야? 4만에 마이너스 3배니까 맞지? 12만이겠지. 1, 10, 100, 1000만, 10만 플러스 600 마이너스 1. 뭐 계산해야지. 맞죠? 네. 어쩔 수 없지. 이거보단 낫잖아. 맞지? 네. 오늘은 쌤이 여기 공식까지만 알려주고 마무리할게. 네. 그럼 아마 여기까지입니다. 자, 곱셈공식 변형은 근데 있잖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곱셈공식 변형은 잘 기억해. 네. 두 수의 경우와 얘기하자. 세 수의 경우는 아닙니다. 네.
야 오늘 쉬면 그냥 주말이나 막 신나겠다 야. 좋겠다. 자 두수의 경우는 뭐냐면 자 쌤이 근데 있잖아 쌤은 그냥 장담하는데 네. 쌤 강의랑 실제 인터넷 강사 다른 학원 선생님 강의랑 많이 다를 거야. 굉장히 실전적이다고 쌤은 표현하거든. 앞으로 쌤이랑 수업하다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렇다고 내가 획기적인 내용을 꺼내는 게 아니야. 기초만 다루고 있는데 고난도 문제가 그냥 풀려. 근데 이해가 돼. 이건 특별히 이렇게 풀어야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을 거야. 중학교는 전 문항을 그렇게 해버리고 고등학교는 그렇게 튀는 문항이 별로 없을 거야. 킬러 문항 빼고는. 쌤 방식이 좀 독특하게 이야기하듯이 많이 하는데 왜냐면 수학은 있잖아. 복잡한 문장, 그림, 도형을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돼. 이야기를 읽고 해석을 해야 돼. 맞지? 왜냐면 수학의 핵심은 이거야. 숫자와 문자가 달라져도 구조가 같은 걸 알아야 돼. 맞지? 그래서 이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계산에 매몰되지 마라 라고 말하거든. 뭐 예를 들어 있잖아. 내가 이 두 개 힌트를 통해서 어떤 걸 구할 수 있어? 그러면 걔를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진행하는 거야. 그거를 계산하는 데 생각이 매몰돼 버리면 내가 처음에 잡았던 큰 그림을 놓치게 된다니까. 맞지? 곱셈공식 변형도 마찬가지야. 두수의 경우는 뭐냐면 A 더하기 B, A, B 합과 곱을 알면 그들의 거듭 제곱의 합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을 알면 얘를 알 수 있다. 맞지? 네. 그럼 당연히 또 뭐야? A 빼기 B를 알면 A 빼기 B는 그냥 뭐냐면 얘를 알기 위한 단서야. 오케이? 그게 왜 그러냐? 쌤은 이렇게 말해. 일단 만들어.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는 걸 빼라 라고 말해. A제곱 더하기 B제곱 A3승 더하기 B3승 얘를 볼 때는 쌤이 항상 말해. 합과 곱 단위로 이루어진다가 핵심이야. 합과 곱 그리고 쌤이 아까 켤레수 말할 때 합과 곱과 차가 간단하다고 했지. 이거 켤레수랑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 그 다음에 또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쓰지. 근해 공식 구조 자체가 켤레근 구조 아니야? 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 다음에 그들의 2승 더하기 2승, 3승 더하기 3승이랑도 연관되어 있는 거야. 앞으로 계속 보는 거야. 계속. 이 개념을 그냥 곱셈공식 변형을 이렇게 알려주는 애들 선생님들 대부분이야. 저거 이해한 거니까 그냥 외워라. 앞에 곱셈공식 그냥 이해한 거다. 맞아, 팩트야. 이거 이해한 거야. 맞아, 이거 아까 우리 쌤이 이렇게 정리했었잖아. 얘가 원래 여기부터 있었잖아. 네. 얘가 이해한 거야. 조업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못하지. 봐봐 어떻게 하냐면 쌤 항상 말해. 숫자 이렇게 근데 곱셈공식 변형은 이 형태 변형 안 돼. 그래서 이걸 그대로 외우는 것도 추천하는데 네. 근데 그러면 다른 단원에서 깜짝 활용하는 걸 대응을 못해. 쌤 하는 거 잘 봐. 일단은 얘를 만들어. 뒷일 생각하지 말고. 네. 그다음에 도래고배가 더 튀어나오잖아. 뒷일을 이제 생각해. 오케이? 네. 일을 저지르고 해결하라 이렇게 말해. 얘도 마찬가지야. 이 관계는 일단 뭐야? 우리가 아는 걸로 만들어. 근데 2AB고 얘는 마이너스 AB잖아. 네. 마이너스 AB를 해주는 거야. 이것도 봐봐. 일단 이거 세제곱을 해버려. 근데 아까 튀어나온 애들을 뭐 하면 돼? 플러스 성이잖아. 빼줘야겠지. 얘는 마이너스 성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를 더해줘야 되겠지. 오케이? 4번도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만들어 일단. 뒷일 생각하지 마. 그리고 뒷일을 생각해.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네. 얘는 이거야. 봐봐. 1, 2, 3 공식이잖아. 네. 맞지? 1, 2.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 ABC 붙어 있잖아. 네. 베타. 돼. 이렇게. 그리고 5번은 쌤이 4번 이렇게 말할게. 얘는 직육면체 그 자체. 세수의 경우는 필기하자. 직육면체 그 자체. 자, 이것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 자, 그림을 보면 자, 이러한 직육면체 있다고 해볼게. 네. 자, 쌤이 그냥 일단 하나 알려줄게. 이 길이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입니다. 혹시 이거 알아? 요 대각선의 길이. 왜 그러냐면 잘 봐. 피타고라스 그렇지. 이거 C고 이거 루트 A 제곱 더하기 루트 B 제곱이니까. 네.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이거 맞지? 네. 자,
봐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대각선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2ab 더하기 bc 더하기 ac는 건널비야. 맞잖아. 밑넓이 2배, 옆넓이 2배, 앞넓이 2배. 맞지?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겠어? 모서리 길이의 합.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부피. 부피. 얘들이 다 직육면체를 통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만 하고 진짜 마칠게. 네. 자, 여기 이 공식 있잖아. 네. 얘가 이 녀석과 같거든. 원리를 알려줄게. 쌤이 이걸 2배로 할게. 네. 근데 멀쩡한 식을 2배로 했으니까 이거 등식이 아니잖아. 네. 등식이 아닌 걸 2배로 했으면 이거 2분의 1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잡아. a제곱 b제곱과 마이너스 ab를 하나씩 가져오면 이거 만들어지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쌤이 남은 a제곱 하나랑 c제곱 하나랑 마이너스 2ac를 가져오면 이거 만들어지는 거 알겠나? a제곱 네. c제곱 마이너스 2ac. 네.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 가져오면 이거 만들어지나? 네. 그래서 이게 같은 거야. 알았지?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0이 되잖아? 네. 그러면 a, b, b, c, h가 다 똑같아. 자, 일단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많으니까 네. 알았지? 네. 25초까지 한번 해오는데 20. 채점하고 하는데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네. 너 이거 숙제하는데 한 2시간 걸릴 수도 있어. 일단 영상은 다 보내줄게. 이 풀이까지 담겨있는 영상까지. 네. 맞지? 2시간. 채점하고 일단 한 2시간? 그 정도 잡아야 될 거야. 1시간 수업인데 뭔 2시간이야. 근데 고등 수업은 진짜 이래. 1시간의 수업을 위해서는 2시간의 공부를 개인 공부를 해요. 그래야 그 1시간의 수업이 니게 돼. 근데 있잖아. 어차피 네가 만약 그걸 제대로 안 하잖아. 네. 결국에는 그걸 메꾸려고 뒤늦게 3-4시간 데려봐. 아. 오케이? 네. 지금이 제일 가성비 있을 때야. 알았지? 네. 오늘 수업 영상도 보내줘.